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정말 요즘 장은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예측, 그쵸? 이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요. 어지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은 어때요? 지금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채택이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요.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아주 긍정적인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ETF와 재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에서 리플을 채택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죠. 이사회 즉 중앙은행이 리플 XRP를 패드나우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패드나우 15 운영 파트너사인 볼란테 테크놀로지스가 리플 블록체인을 국제 결제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는데, 지금 뉴욕 증시와 이제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XRP는 미국 정부가 국가지정 금융준비 자산으로 편입하거나 리플에 에스크로를 압류할 수 있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이 XRP, 그쵸? 이 XRP가 이 채택의 됨으로 인해서 XRP 스테이블 코인 또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 리플이 가지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ETF죠.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이 ETF가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SEC와 XRP 법적 리스크가 해소, 그쵸? 이 해소가 되는 순간 곧바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ETF는 이제 제가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펀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를 고래, 그죠?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근데 이 펀드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기대 가치가 더더욱 어떻게 커질 수밖에 없고요. 비트코인 ETF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고래들의 자금 유입, 자금 유입이 되기 때문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는 건데, 이 말은 즉 미국이라는 나라의 달러를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미국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리플 채택은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유의미한, 그쵸? 유의미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XRP가 지난 5개월간 하락 추세선을 따라 움직이며 반등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래 매우 유동성을 흡수하는 세력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고래들 XRP를 향해서 돛을 올렸다. ETF 출시가 불러온 리플 랠리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 리플 코인의 ETF, 그쵸? 이 ETF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SEC와 XRP가 곧 뭐를? 승인, 그죠? 이 승인을 했던, 그니까 미국 법원에서 이 부분에 합의점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ETF 출시 소식과 함께 대규모 자금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유입되기가 시작을 했고, 이는 곧바로 XRP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었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단기간 내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XRP를 매집하는 고래들의 지갑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ETF가 기관 및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심리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XRP ETF 출시는 리플사가 오랜 기간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고, 이러한 법적 명확성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잠재적 투자자들의 XRP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덜고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중요합니다. XRP ETF는 단순한 투자 상품의 추가를 넘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형 호재가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왜 횡보하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지독하게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어떻게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간 앞에 장사 없잖아요. 4개월, 그쵸? 이 4개월이 넘게 계속해서 옆으로 기고만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버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세력들은 이미 이 리플의 밸류를 측정하고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 신호를 주고 있잖아. 따라서 XRP ETF 단순한 투자 상품의 추가를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코인 어땠어요, 여러분들? 투기 상품이다, 뭐 도박이다, 뭐 아주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침없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전쟁 속에서 비트코인이 이 불확실성 속 부상하는 디지털 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의미로 조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총성이 오가는 분재 한복판에서 은행 시스템이 마비가 되자 비트코인은 국경과 제약을 넘어서 생존을 위한 금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지. 가격의 급등락과 무관하게 사용성은 한층 강화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금으로서의 내러티브도 현실 속 사례와 함께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전쟁 속에 등장한 비트코인 생존 사례, 글로벌 자산 인식이 높여지고 있는데 지난 이제 2022년 2월이었죠. 러시아의 침공 직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SNS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 등 디지털 자산 기부를 호소를 했었습니다. 며칠 만에 전 세계에서 수억 달러의 상당의 암호자산이 모여들었고요. 은행과 국제 송금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사례였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례였던 건데, 자, 그래서 이 후원금 관련돼 가지고는 군사 및 인도주의 지원에 사용이 됐었고 정부가 주도한 디지털 자산 모금 캠페인이 국가 방어에 기여한 선례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 같은 경우에 개인들에게도 디지털 자산은 생존 도구로 만들었었고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외 송금을 제한하면서 난민들은 해외에서 은행 계좌 개설조차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다. 근데 이때 현지 화폐나 계좌 접근이 막힌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눈을 돌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긴장 고조에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군사적 긴장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6월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던 일주일간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혐의 ETF들에는 무려 17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순유입이 되어서 한 달여 만에 최대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비트코인 ETF로 하루 평균 2억 4,40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설이 구체화되던 6월 13일에서 16일에 자금 유입이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이는 전통 금융시장이 지정학적 충격에 흔들릴 때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의 대한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쟁은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고요.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이 전쟁에 인해서 하락할 수 있지만 이 가상화폐는 전통 금융, 즉 제도권, 그쵸? 이 제도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편입이 되었던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황이 가상화폐 시장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지금 떨어질 때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쵸? 이 3,000원 라인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3,000원짜리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리테스트하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기회이다. 오히려 기회이고 뭐다?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쌍바닥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러 내려가는 타이밍이고 여기 구간에서 저는 3번을 나눠서 25%씩 물량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라면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아 올려서 3,000원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3,250원짜리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 위에 안착을 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전 고점까지 상방 스탠스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지금은 뭐다?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은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 지금은 오히려 찬스인 상황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